지금부터 변곡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변곡점입니다. 이건 말 그대로 이 곡선이 변하는 점을 바로 변곡점이라고 하겠죠. 그래서 그 변곡점이라는 것은 바로 앞에서 배웠던 이 곡선이 위로 볼록해서 여기서 이 점에서부터 다시 이제 아래로 볼록하는 이런 곡선이 바뀌는, 그러니까 바로 위로 이 볼록에서요, 이 아래로 볼록으로 이렇게 바뀌는 이 점을 바로 우리는 변곡점이라고 한다는 이야기죠. 그래서 이거는 위로 볼록이니까 결국 f2-x의 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? 0보다 작게 되겠죠. 아래로 볼록이니까 f2-x의 부호가 0보다 크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. 반대로 뭐 아래로 볼록에서 이제 위로 볼록인 이런 형태가 바로 변곡점이 되겠죠. 그래서 아래로 볼록이니까 f2-x가 값이 0보다 크게 되겠고요. 위로 볼록이니까 f2-x의 값이 0보다 큰 이런 형태가 바로 변곡점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 변곡점에 대한 어떤 그 성질을 보면 첫째 이 f2-a가 반드시 이 0이고요. 그 x 이퀄 a에서 a라는 데서 결국 이제 이게 x가 a가 되겠죠. x니까 a에서 그 f2-x의 그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f2-a가 0이라고 해서 그 x니까 a에서 무조건 변곡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다는 이야기. 이 부호가 바뀌지 않으면 변곡점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. 가령 우리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. y는 x의 4승의 같은 경우에 이 그래프는 실은 이렇게 되는데요. 2차 함수 그래프와 똑같게 되겠죠. 근데 제1차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? 4x 3승이 되고요. 제2차 미분하면 12x 제곱이 되겠죠. 그러면 바로 f2-x가 0 되는 것은 x가 바로 0 되는 거, x가 0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. 근데 x가 0 되는 곳에서의 그 작은 쪽에 예를 들어서 x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인 경우에 f2-1은 얼마겠습니까? 그러면 이게 12의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결국은 이게 12가 되어버리죠. 그리고 f2-1은 어떻게 되겠습니까? 결국 12 곱하기 1의 제곱이니까 12. 부호가 둘 다 플러스라는 얘기죠. 부호가 바뀌지 않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부호가 f2-x가 0이고 그 부호가 바뀌어야지만 변곡점이 되는데, 무조건 f2-x가 0이라고 해서 무조건 a는 변곡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두시고요. 두 번째, 이러한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인 이러한 이 변곡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이렇게 이 곡선을 우리가 자르게 되겠습니다. 자른다. 그럼 우리가 3차 함수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래프가 그리지 않습니까? 여기서 접선을 그으면 바로 이게 0 되는 것이죠. 이 y x 3승의 같은 경우에 여기서 접선을 그으면 이 곡선을 이렇게 자르게 된다. 바로 변곡점이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변곡점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했는데요.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, 변곡점이라는 것은 이렇게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뀌는 이 점을 바로 변곡점이라고 하고요. 바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f2-x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이런 형태가 바로 변곡점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f2-x가 일단 0이 돼야 되고 그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면 바로 변곡점이다. 변곡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그래프를 자른다고 그랬었죠. 무조건 f2-x가 0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 점은 변곡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. 그 예를 바로 우리는 yx의 4승에서 공부를 했습니다. 지금까지 그 변곡점에 대해서 공부를